자, 그러면 챗 GPT하고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건데요. 코딩의 가장 기본은 입력과 출력입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입력, 처리, 출력이라고 있습니다. 입력, 처리, 출력. 그래서 입력한 것을 출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처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입력을 하면 그 결과가 바로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입력과 출력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좀 실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 가장 기본적인 입력, 출력 중에서 재밌는 게 이제 챗 GPT입니다. 그죠? 우리가 명령어를 던지면, 질문을 던지면 챗 GPT가 우리한테 응답을 해주는 그런 음, 서비스인데, 자,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입력과 출력. 그죠? 입력과 처리와 출력. 처리라는 단계가 이제 하나 더 있어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간단한 입력, 출력, 입력, 처리, 출력 이런 것들을 한번 재밌는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챗GPT로 일단 가겠습니다. 음, 음, 쭉 가서 자, 여기서 그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파이썬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 전화번호 입력하면 출력 그대로 그 값을 출력해 주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네. 음. 자, 보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한 코드를 이제 작성해 줬습니다. 그죠? 작성해 줬어요. 그래서 커피하고 자, 이것을 VS 코드에서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input, output, .py 이렇게 하고 붙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컨트롤 S를 누르고 CLS, CLS라고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Python 그다음에 input, output 해가지고 김 김태경 그다음에 뭐 010 1111 222 이렇게 하면 입력이고 입력을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출력하는 간단한 이제 예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코드를 바꿔서 자, 출생 연도를 생일을 입력하면 나이를 만 나이를 계산해 주는 코드를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 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2023년 3월 23일 순으로 만 나이를 계산해서 계산해서 만 나이를 계산해서 이름과 만 나이를 출력해 주세요. 음, 뭐 저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그대로 또 한번 가서 복사를 하고 그죠? 네, 실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자, 입력을 받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어요. 오늘 날짜를 가져와서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처리해 주는 거죠. 입력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출력. 뭐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죠? 이렇게 입력, 처리, 출력을 해주는 이제 코드가 되겠고
뭐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해보면, 자, 이름은 제 이름이고, 자, 1970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나해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와 같은 건가 하면, 잘 봐요. 우리가 프롬프트를 우리가 이 챗 GPT로 보내면 모델이 있겠죠. 모델에다가 API라고 합니다. API를 호출하면, 그죠? 모델에서 API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질문이죠, 그죠? 질문을 보내면 이제 이렇게 답변이 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그죠? 그죠? 여기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보내주고, 결과가 이제 답변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날라오는 거거든요. 입력, 처리, 그죠? 이렇게 처리, 출력,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가 우리한테 날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챗GPT한테 질문을 던져서, 그죠? 챗GPT한테 질문을 던져서, 그 결과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했고,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죠? 이렇게, 입력, 출력. 그죠? 그러면 나는 파이썬에서 이게 챗 GPT한테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해주는 코드를 파이썬에서 이걸 구현하고 싶다. 파이썬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챗 GPT한테 물어볼게요. 얘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지. 자, 챗 GPT API라고 합니다. 활용해서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해주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냥 시키는 API,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챗GPT API를 호출해서 내가 답을 파이썬 언어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코드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코드인데,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볼까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오픈 AI 모듈을 설치해야 된대요. pip install openAI라는 명령을 하라고 합니다.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가서 툴에서 밑에서 pip install openAI라고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쭉 뭐가 설치가 되네요. 그러니까 뭐 일단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얘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이렇게 지금 명령어를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겁니다. 그죠? 코딩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음,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복사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카피 코드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여기 새 파일 해서 오른쪽 클릭하고 새 파일 하고 챗 gptio.p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API 키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파이썬 코드에서 뭔가 질문을 던질 때 질문을 우리가 챗 GPT 이제 API를 우리가 먼저 API로 호출할 거거든요. 근데 질문을 던질 때 이 질문이
인증된 사용자인지, 인증된 사용자가 던지는 건지, 인증이 되지 않은 사람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던진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서. 그죠? 아무나 질문 다 던지면 이 서버가, 그죠? 어,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때 여기에 질문과 함께 키 값이 같이 날아갑니다. 아, 이 키 값을 가진 사람은 인증된 사람이다. 열쇠를 들고 가는 거예요. API로 호출할 때 우리가 문을 딸 때 열쇠를 넣고 돌리듯이 이제 그 질문과 함께 열쇠가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키라고 하거든요. 키.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하면 이 API 키를 본인의 API 키를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키 값을 넣고 이제 이거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API를 호출하려면은 키 값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키 값은 어디 있느냐?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키 값을 우리가 찾으러 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My Account가 있어요. My Account. 여기에. 하단에 보시면, 요 My Account를 일단은 클릭을 하세요. 예. 그리고 요 가서 클릭하시고, Manage My Subscription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십시오.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되네요. 근데 여기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다시 여기서 오픈 AI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오픈 AI 홈페이지로 오셔서 네, 홈페이지로 오셔서 여기서 프로덕트 하고 오버뷰 하시고 get started 이거 클릭을 하십니다. 하시고 구글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서 하시면 여기에 이 퍼스널 정보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있어요. 이게 개인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이 퍼스널에 클릭을 하시면 뷰 API 키가 있습니다. 이게 뷰 API 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뷰 API 키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 보면은 create new secret key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키를 가져와서 요거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 여기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거 클릭하면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키 값을 복사를 하고요. 오케이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도구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복사한 키 값을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요. 이러면 이제 자기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계정에 내 계정으로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API를 이제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됐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코드를 완성 안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보시면 챗GPT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아닌가요? 음,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다시 여기 화면을 공유하면 여기 보면 이 프롬프트를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왔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이제 이 어, API를 호출하는 이제 예제를 만든 겁니다. 이건 파이썬 자, 그러면 파이썬 하고 챗 GPT IO를 실행을 하면
자, What's the capital of France? 이거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챗 GPT가 답을 해준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저는 이게 좀 불편해요. 내가 입력을 했을 때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코드를 변경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내가 질문을 여기다가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코드상에.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챗 GPT가 어떻게 바꿔주는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내가 질문을 입력할 수 있도록 코드를 변경해 주세요. 자, 위에 코드는 같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그죠? 예, 같아요. 자, 질문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요 API 키는 수정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까지만 내가 요까지만 쭉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API 키를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자, 요까지를 다시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요 API 키는 중요하니까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붙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정하고요. 컨트롤 S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실행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챗GPT가 이제 답을 합니다. 시간이 걸리네요. 이렇게 답변이 느리죠.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파이썬 챗 GPT 아이오. 프랑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입니다. 이게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어떤 질문을 할까요? 빅데이터의 정의를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불안정하네요, 그죠? 바로바로 안 나오네요. 나오긴 하네요, 그죠?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어. 자, 그러니까 파이썬 코드에서 GPT-3, 챗 GPT의 API를 호출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한 거죠, 그죠? 이 용도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내 PC에서 내 컴퓨터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웹 페이지로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챗 GPT의 API를 이용해서 챗 GPT 서비스를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챗 GPT한테 내가 뭐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자, 이 서비스를 웹 이 기능을 웹 서비스로 구현하고 싶어. 네, 만들어 줄래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웹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웹 브라우저에서 명령을 내리면 웹 브라우저에서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 겁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죠? 한번 볼까요? 얘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첫 번째, 플라스크 명령어를 해서 이 플라스크라는 서비스 설치를 하라고 합니다. 플라스크 웹 프레임워크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자, 여기서 pip install.
플라스크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했더니 와 쭉쭉쭉 설치가 되죠. 설치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얘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다음에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카피 코드.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 파일에 가서 app.py라고 이제 하고요. 여기다가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음,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코드를 이렇게 앱이라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코드를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제너레이터 앤서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여기서 상단에 이렇게 왜냐면 요게 자, API 코드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예, 그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 키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요걸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예, 코드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물론 이게 보안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좋은데 일단 이건 된다라는 것만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예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코드는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웹 브라우저 상에 보여줄 이제 프론트 단 화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죠? 음, 음.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할 때 템플릿 폴더를 생성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템플릿 폴더를 생성을 하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새 폴더 하고 템플레이츠라고 생성을 하고요. 여기 밑에다가 새 파일 index.html을 해서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복사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폼에서 답변하는 기능을 고용하고 그래서 이 코드를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어떻게 실행하니? 제가 여기서 파이썬 코드라고 하니까 이게 어, 잘 이해를 못하는 것고 위에서 만든 코드를 이렇게 하면 설치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하면 된대요. 그죠? app.py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화면을 공유해서 자, 화면을 치우고 python app.py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실행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 이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답변을 생성해달라 했더니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야? 그러니 자,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질문의 창이 질문 영역을 조금 키우고 싶어요. 조금 질문 영역을 키우고 싶은데 자, 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한테.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는 웹페이 그러니까요. 질문 어, 인덱스 HTML에서 index.html에서 질문하는 영역을 좀 더 키워줄래? 크게 해줄래? 키워줄래? 해볼까요? 음. 그래서 여기를 50으로 설정했답니다. 근데 저는 텍스트 에어리어로 해주면 좋겠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제가 이 코드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어로 하고요. 그죠? 저장을 하면서 다시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치가 리프레시하면 질문이 커졌죠? 네, 질문이 커졌습니다. 자, 자, 그러면 빅데이터의 정의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박스가 커졌죠, 그죠? 음,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을 위로 올려주고 싶다. 질문을.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상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뭐, BR. 이런 거 이제 문법을 좀 알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질문이 위로 가고, 그죠? 답변 생성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좀 되고요.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자, 근데 이 디자인이 없죠. 그죠? 디자인이 없어요. 자, 그래서 디자인을, 어, 좀 입혀주고 싶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슬라이드 CSS를 어, 한번 그대로 입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됐죠. 자, index.html의 스타일 시트를 여기에 있는 스타일 시트를 자, 이 주소에 있는 스타일 시트를 index.html에 적용해 줄래? 이렇게 합니다. 음. 이제 이런 건데 여기서는 지금 권장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기 거를 오픈AI.com의 스타일을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되네요, 그죠? 음.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특정 페이지에 스타일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 시트 문서도 프로그램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아니면 뭐 구글의 기본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 달라. 뭐 페이스북의 기본 스타일을 어, 적용해 달라. 해볼까요?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카피 코드 그리고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죠? 음, 하고 자, 여기서 저장을 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적용이 됐는데 약간 어색하네요, 그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개발할 때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개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얼마나 이제 큰 일인지 참 체감이 안 오실 텐데 개발을 해오신 분들은 엄청난 일들을 이 인공지능이 대신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죠, 그죠? 입력을 받고 출력해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이제 지금 되고 있다. 코딩을 알아서 만들어준다. 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고 사람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요. 해보니까 그죠? 7, 80% 이상의 코딩은 7, 80% 이상의 코딩은 인공지능이 해주고 있지만 또 10%, 20%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